2번 수업 문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보시겠죠.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K를 AK는 sin K분의 2의 n-1의 x, m은 자연수라 할 때 NAK, 그러니까 집합 A 원소의 개수를 말하죠. 집합 AK의 원소의 개수가 11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원소의 개수가 11개라면 유한집합인데, 근데 이거 딱 보면 이 집합이 여기 지금 뭐 K는 어쨌든 상수인데 M은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1, 2, 3, 4, 5, 6, 7, 8 뭐 자연수는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값도 무수히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 이거는 무한집합이 아닌가 싶을 거예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M에는 뭐 어떤 자연수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연수는 무수히 많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거는 K값이 뭐가 됐든 무한집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뭐 삼각함수, 사인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학생이라면 알 수 있겠죠. 왜 무한집합이 되지 않는가? 사인함수는 기본적으로 뭐 주기가 2파이죠. 그래서 뭐 2파이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써보면 m이 일정한 값을 넘어가면은 그 이후로는 나왔던 값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이란 것을 일단 뭐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이게 언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1개가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일단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함수가 사인함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삼각함수, 사인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강의 대상부터 잡고 하겠습니다. 강의 대상은 고2 역시 2등급 이상으로 주 대상을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일단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1인 원을 잡고, 이때 이 사분면의 각의 동경의 꼭지점이 x, y라고 했을 때 오미정 선생님, 이때 사인 세타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Y. 네, y입니다. 그러면 역시 뭐 사인 값은 이 동경에서 y 값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동경의 y 값이 같으면 사인 값이 같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동경이 언제 같아지냐? 두 각의 y 값이 언제 같아지냐는 두 동경이 y축에 대해 대칭일 때 같아지죠. 그래서 이제 사분면의 각에서 두 각의 동경이 y축에 대해 대칭이 될 조건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두 각 알파와 베타의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지 이대건 선생님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파이거나 3파이거나. 그렇죠. 뭐 파이, 3파이, 5파이. 일반적으로 정수 n에 대하여 2n 플러스 1파이 꼴이 나와야죠. 이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저는 시간 3분 맞춰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집합 AK의 원소를 한번 M에 1, 2, 3 대입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합 AK는 어떻게 되냐면 M에 1 넣으면은 사인 0이죠. M에 2가 들어가면 사인 K분의 2파이, M에 3이 들어가면 K분의 4파이 쭉쭉 가서 M에 K가 들어가면 1파이가 되고, 이 다음은 이제 M에 K 플러스 1이 들어갈 차례인데 그럼 사인 2파이가 되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인 2파이는 사인 0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왔던 값의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냥 간단히 대충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K 1 넣고 2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K까지 넣었으니까 지금 K개의 사인 값을 썼거든요. 그럼 이 집합의 원소 개수는 K개인가 보다. 그럼 N AK가 11이 되려면 K는 11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면 이 다음에 똑같은 값이 반복되더라도 제가 지금 여기 쓴 값들이 전부 다 다른 값일 거란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이 중에서도 분명히 겹치는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겹치는 것들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카운트에 제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뭐가 언제 뭐 겹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는 K값을, 수학은 뭐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긴가민가할 때는 일단 좀 다 써보고 한번 해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K값을 뭐 한번 뭐 몇 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결국 풀어보면 K가 짝수냐 홀수냐, 그리고 짝수일 땐 K가 4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 갈리는데, 일단 K가 홀수인 경우를 한번 해보죠. K가 5라면 그때 역시 반지름 1인 원을 그리고, 잠깐만. 제가 분필 색이, 죄송합니다. 이거 흰 분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일단 0의 동경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5분의 2파이죠. 5분의 2파이의 동경은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5분의 4파이죠. 5분의 4파이의 동경, 그 다음 뭐 5분의 6파이, 5분의 8파이, 뭐 동경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5개의 동경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이 5개의 동경들의 사인값, 다시 말해서 여기서 y좌표죠. y좌표는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을 일단 뭐 눈에 보이죠. 지금 여기서 y좌표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5개의 사인값도 다 다르다는 거고, 이 경우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다시 말해서 NA5는 저 5개가 다 다르니까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언제나 이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엔 K가 6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K가 6이라면 역시 0의 동경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3분의 파의 동경, 그 다음에 3분의 2파의 동경, 3분의 3파의 동경,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의 동경이 이렇게 되죠. 그럼 역시 지금 K의 1부터 6까지 6개의 경우에 저 사인값을 나타내는 동경을 그려봤는데, 지금 보면은 이 6개의 지금 동경이 전부 다 Y좌표가 다르지가 않죠. Y축을 기준으로,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정확히 이렇게 Y값이 같은 동경들이 두 쌍씩이 다 나오죠. 그럼 이때 NA6은 얼마냐? Y값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3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K가 홀수일 때는 그냥 NAK는 그냥 K가 되고, K가 짝수일 때는 NAK는 뭐 그냥 2분의 K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렇게 뭐 Y축에 이렇게 둘씩 다 대칭이 돼서 2로 나눠야 되고, 홀수인 경우에는 Y축에 대칭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K가 짝수인 경우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K가 6은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동경을 보면 동경 6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동경 중에서 지금 이렇게 정확히 둘씩 쌍으로 짝지어지죠. Y값이 같은 것들이.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각들 중에요,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다시 말해서 90도는 270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동경이 이런 데 있게 될 텐데, 여기나 여기 있게 될 텐데, 그럼 얘는 짝지어질 대상이 없죠.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2로 나누어지지 않겠죠. 원소의 개수가. 그래서 그런 게 언제 발생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건 언제 발생하냐면은 K가 짝수일 때 짝수란다. K가 4의 배수일 때 발생합니다. 6은 짝수이지만 4의 배수는 아닌 숫자죠. 4의 배수로 8을 한번 보시면, (0)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파이, 4분의 5파이, 2분의 3파이, 4분의 7파이, 이렇게 동경이 나오는데, 아까랑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좀. 근데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의 동경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경우에 A8을 일단 총 동경 8개 중에 이 Y축과 겹치는 동경 2개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이렇게 정확히 둘로 나뉘니까 같은 것들끼리 2로 나누고, 아까 빼준 동경 2개는 사인값 다 다르니까 다시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NA8, 집합 A8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화하면 이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뭐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그냥 특수한 경우에 그림만 보고 답을 곧바로 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좀 등급이 높은 학생이다 이러면은 좀 찜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으로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아까 저 체크 포인트가 활용이 되겠죠? 아니지. M1. 얘하고 1부터 K 사이에 두 숫자 M1하고 M2의 두 자연수 M1하고 N2에 대해서 만약에 이 두 각의 동경의 y좌표가 같다. 이것은 아까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각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 정수 n에 대해서 2n 플러스 1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지금 M1, M2를 지금 1에서 K 사이의 값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두 각은 각각 0에서 2파이 사이의 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각의 합해 보면 0에서 4파이가 되고, 0에서 4파이 사이 각에서 2n 플러스 1꼴의 각은 파이랑 3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파이 또는 3파이가 된다는 건데, 얘가 파이 또는 3파이가 된다는 것은 파이란데. 네네, 파이 또는 3파이가 된다는 거고, 그럼 이게 파이 또는 3파이가 될, M1, M2가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이게 파이 또는 3파이가 되는 M1, M2가 있으려면 K는 짝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죠. 지금 분자가 2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 아까 제가 역시 말씀드린 대로 K가 짝수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뭐 두 각들의 각들의 동경의 합이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가 되어서 이렇게 정확히 y 값들이 같은 애들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 K가 만약에 홀수라면은 저렇게 모든 K가 1부터 M이 1부터 K까지 갈 때 모든 각들의 동경의 y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NAK는 K가 홀수일 때는 그냥 K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K가 자연수 L에 대해서 4L-2꼴의 자연수인 경우, 다시 말해서 짝수이지만 4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짝수인 경우에는 아까 2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각들이 전부 다 정확히 이렇게 대응이 되거든요. 이렇게 둘씩 y값이 같은 쌍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NAK는 2분의 K가 되고, K가 마지막으로 4의 배수인 경우에는 이제 저 K의 각들 중에서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에 해당되는 두 개의 각은 뭐지? 두 개의 각은 일단 뭐 쌍으로 대응되지가 않고, 나머지들은 다 둘씩 y값이 같은 각들끼리 다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각 K개 중에서 두 개 빼고 2로 나눈 다음에 다시 각 두 개를 더해주면은 이거는 2분의 K 더하기 1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보면 NAK가 11이 되는 K를 다 구해서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게 언제 저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가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식에서 그냥 뭐 파이 대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를 넣어보면 K가 그때 4의 배수가 되어야만 그런 이 식이 아니라 K분의 2m-1은 뭐 2분의 파이 또는 뭐 2분의 3파이가 되는 K가 M이 존재하려면 이때 여기 지금 분모가 2니까 K가 여기 분자의 2가 있으니까 K가 4의 배수가 되어야만 그런 자연수 M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뭐 쉽게 알 수 있죠. 그렇고 이제 뭐 답을 내보면, 일단 첫 번째 경우 K가 홀수인 경우에 NAK는 K니까 저게 11이 되려면 K는 11입니다. 두 번째, 얘가 2의 배수가
K가 4의 배수가 아닌 이 짝수인 경우에는 NAK는 2분의 K니까 2분의 K가 11이 되려면 K는 22가 되고 22는 4의 배수가 아닌 짝수가 맞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K가 4의 배수인 경우에는 2분의 K 더하기 1이 11이 돼야 되는데 그때 그럼 K가 20이 되고 20은 역시 4의 배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K는 11, 22, 20이 돼서 답은 얼마냐? 모든 K 값의 합은 5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사인 함수의 값은 정의로부터 그 동경의 그 y좌표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y좌표가 언제 같아져서 값들이 중복되냐, 그 경우를 다 찾아주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다 그냥 엄밀하게 수식으로만 전개하면 상당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몇 가지 각각의 경우를 대표하는 예를 들어가면서 그려보면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서 처음에 보자마자 알겠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딱 봤을 때 긴가민가하다 싶으면 이렇게 그냥 간단한 예를 몇 가지 그려보면서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출제율하고 난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율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의 정의에 더해서 그 일반각의 동경의 관계에 관해 묻는 문제죠. 삼각함수의 정의도 마찬가지고, 일반각의 동경들이 예를 들어서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 y축의 대칭일 조건, x축의 대칭일 조건이라든가 y는 x의 대칭일 조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삼각함수 다룰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중요한 주제죠. 특히 이번 내신 시험 범위에서도 이런 쪽 주제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율은 한 4 정도로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난이도는 이 문제는 차근차근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정신없고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이 문제도 난이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5분의 3.5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